국립대구과학관 과학관 온에어 온라인 과학관으로 비대면 강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훈이고요. 물의 과학 Science of Water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담수어류를 중심으로 한 생물 다양성 연구 그리고 환경생태학을 전공을 했고요. 육수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가 각각 물이 처리되고 우리에게 오는 과정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간단하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상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수도는 그럼 뭘까요? 하수도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상수도,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수도는 이제 위에 있고 하수도는 이제 땅 속에서 흐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도는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이 되기까지의 이제 물의 여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물이 우리가 이제 이까지 시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물이 모이게 됩니다. 대개 이제 댐이나 아니면 저수지 같은 곳에 모이면 이 모인 곳에서 물을 빼옵니다. 빼와서 물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것을 섞고 그 다음에 이것을 1차적으로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가지고 조금 저어주고 난 뒤에 다시 응집을 시켜서 가라앉는 물 빼내고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침전된 부유물들이 침전되고, 침전된 부유물을 제외하고 다시 이제 갔을 경우에 1차 필터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소독을 위한 염소를 투입하고 다시 한 번 더 저류시켜서 물을 조금 더 안정화시킨 이후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수돗물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수돗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취수원은 결국은 강, 호수, 댐, 저수지 등에 있는 물이 이제 취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크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나뉘어서 우리들이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하면은 깨끗한 지역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보시면 굉장히 놀만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깨끗한 물이 많다 보니까 접근해서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 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결국 마실 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쪽은 뭐 해야 되죠? 지켜줘야 되죠. 제가 이 강의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과 환경은 우리가 지키는 만큼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나쁜 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가 지키고 신경 쓴 만큼 우리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겠죠. 전국에 있는 댐은 우리나라에 내린 비의 10% 정도, 126억 톤을 담아서 이제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라고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나중에 또 중수도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상수도는 취수원을 통해서 일단 취수장으로 갑니다. 취수장은 수원에 물을 끓여들여서 이제 정수센터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생물 경보 시스템이나 수질 자동 장치 감지를 해서 수질에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24시간 감시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 측정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질을 감지해서 분석하는 장치를 전국적인 수질 측정망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착수정입니다. 이제 취수정으로 전해받은 원수, 지난 강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원래 그대로의 물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단 안정시키고 수량을 조절하는데, 보통 이제 분말 활성탄을 투입해서 이제 그 입자들이 높은 부유물들을 가라앉히고, 이런 가라앉히는 과정을 이제 모래를 깔아앉힌다고 해서 침사지라고 부르는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도 1차 정화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화지입니다. 다음 혼화지에서는 일단 착수장에서 보내온 물에 이제 정수 처리 약품을 이제 섞는데, 말 그대로 응집지, 그러니까 약품을 섞어서 이것들이 이제 응집을 해서
큰 덩어리로 뭉치게 해서 가라앉히고 나머지는 이제 물로서 움직이게 하는 이 과정을 혼화지에서 시작을 해서 응집지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약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콜로이드와 부유물질이 엉겨붙어서 플럭이 만들어지고 이 플럭은 이제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이 플럭은 가라앉고 일반적으로 물은 이제 쭉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 플럭을 가라앉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침전지고요. 이 침전지를 통해서 우리는 가라앉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럭들은 대개 가라앉게 되고 이 가라앉은 것들은 대개 뭐라고요? 시멘트 원료 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서 수분을 제거한 뒤에 재활용한다. 그래서 이 상수도에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또 재생산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라든지 플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을 수분을 빼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염소는 아시겠죠? 염소는 소독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염소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정수지로 이 모이게 된 이 물들은 이곳에서 이제 배수지를 통해서 각 과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하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목욕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난 물들은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을 모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곳, 장소죠. 우리가 목욕하러 가는 바로 그런 목욕탕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가 발생하면 배수 설비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관거로 갑니다. 파이프죠.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도달하게 되고 하수는 1차적으로 분류식, 말 그대로 주방, 욕실, 화장실, 말 그대로 오수입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그리고 빗물바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깨끗하죠. 그래서 이 빗물은 빗물대로 나눠 가지고 옮겨서 각각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치는 이런 하수도가 있고요. 반대로 몽땅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함유식 하수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리 과정. 하수가 발생합니다. 하수가 발생하면 일단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오염된 하수,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발생한 것은 그 세탁을 위한 물 아니면은 식기세척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제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세제들에는 인성분이 많습니다. 인성분은 부영향을 초래하는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천에 들어가면 부영향화가 초래되죠. 초래되면 거기에 이제 규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남조류라든지 독성 물질이 분비되는 그런 LG 조류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녹조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이 다른 생물들, 뭐 물고기 떠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물을 보내면 1차적으로 침사지에 갑니다. 침사지에서는 이제 가라앉혀서 특히 흙, 모래, 깡통, 뭐 나무 토막, 뭐 이런 여러 가지 찌꺼기, 쓰레기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고 침전을 시킵니다. 이 침전하는 과정에 넘침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량조정조에서 적절하게 유량을 조정해서 하수의 양과 수질을 균등하게 한 이후에 이제 최초 침전지로 보내게 되죠. 최초 침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하수 처리가 적절한 상태로 보내진 물을 이곳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침전, 아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침전의 방법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보다 비중이 무거운 물질, 가라앉는 것들은 슬러지층으로 해서 가라앉게 되고 비중이 가볍거나 붕둥 떠다니는 부유물질은 이제 물 중간에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40%의 오염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포기조입니다. 포기는 기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포가 막 만들어진다는 것은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거고 산소가 공급되면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산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생물학 처리가 일어나는데 이 생물학 처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물이 가지고 있는 또 화학적인 그런 과정들, 그래서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 처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대개 이제 유기물들, 뉴트리언트, 이 뉴트리언트는 결국 아까 말한 녹조 같은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양염류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무기성이온이나 중금속, 유기물질 등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도시, 그리고 대개 물을 좀 정밀하게 처리해야 되는 곳에서는 고도 처리 과정, 말 그대로 좀 높은 수준의 처리 과정을 가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것은 일단 걸러낸다는 거, 활성탄이라든가, 일단 우리 필터 아시죠? 필터를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화학적인 것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을 투여한다거나 아니면은 생물을 통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물을 이제 정화를 하게 되는데, 되게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유기물과 부영향화가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고도 처리 과정은 나중에 언젠가 실제 강연에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1차 침전을 거쳐서 혐기, 말 그대로 산소를 싫어하는 미생물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혐기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산소조,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과정이 결국은 혐기성 미생물들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제 생물학적 처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고, 산소를 주입함으로써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 그리고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 처리를 구분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화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방법, 아까 이야기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런 이제 부유하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데 크지만 용해된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를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물은 정화가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실제 대면 특강에서 또 한번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고하시고, 하수 고도 처리 과정은 크게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일련의 정밀 과정을 거쳐서 물을 정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침전지로 가게 되면 다시 온이 슬러지를 처리를 하게 되고, 슬러지를 처리를 하면 결국 또 가라앉죠. 가라앉히고 난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콜라이, 대장균 소독 과정을 거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 처리장 근처에 가면 악취라고 하나,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오염 물질들, 영양 물질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연계에서 이 자연 하천이 정화할 수 있는 자정작용, 오토퓨리피케이션 또는 자정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는 이 임계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천이, 아니면 일반적인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경우에 결국은 부영양화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결국은 이 임계치를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깨끗한, 정말 청결한 물을 방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련의 냄새가 좀 나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요. 전 세계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없어 하루에 14,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라고 환경부 물산항에서는 전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연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물의 과학 강연에서는 세계의 수자원과 물 부족 현상,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수자원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